프랑스 며느리가 한국 시댁 분위기 바꾼 방법. 6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먼저 찾는 며느리 됐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생레미에서 태어난 클레르는 23살이 될 때까지 행복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집안을 환하게 만드는 분이었고, 아버지와 오빠는 과묵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어머니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원래 말이 적던 아버지는 더욱 입을 다물었고, 활발하던 오빠 마티우마저 과묵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은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리는 무덤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클레르 가족을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그 침묵의 벽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클레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의 태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8살이 어린 나이였지만 클레르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클레르는 일부러 밝게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아빠, 봉주르 오빠. 대답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에는 작은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빠. 오빠의 방문 앞에는 간식과 함께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빠 힘내요. 주말이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클레르. 짧은 한마디였지만 클레르는 울컥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오빠가 저녁 식탁에서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클레르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클레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클레르가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다는 것을,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큰 슬픔을 숨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국경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감동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클레르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서서히 집안의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무덤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클레르 자신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웃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클레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학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레르는 카페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병원비로 많은 빚을 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빠 방을 청소하다가 클레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공과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 것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클레르는 오빠를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왜 이런 걸 숨겼어? 마티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 누군가는 일을 해야 했고 그게 내 차례였던 거야. 클레르는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2년 전부터 공장에서 일한 이유가 자신의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마티우가 클레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엄마가 가장 바라시던 게 네가 공부하는 거였어. 그 순간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클레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클레르, 내 꿈을 이루렴. 우리는 괜찮아. 그날 밤 클레르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몽펠리에 대학 언어학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아버지와 오빠가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클레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몽펠리에로 가는 기차 안에서 클레르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몽펠리에 대학 캠퍼스는 클레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클레르는 교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커피를 엎지르고 우유 거품을 너무 많이 만들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학생이었는데 말없이 클레르가 엎지른 커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태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태온은 매일 카페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고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클레르가 실수를 할 때마다 태온은 조용히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천천히 보여주기도 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먼저 나서서 테이블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였습니다. 아프다는 신음소리를 들은 태온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클레르의 손을 잡고 수돗물에 오래 담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약을 사러 약국까지 다녀왔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클레르를 무시하고 태우는 정성스럽게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클레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자 태우는 프랑스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서툰 프랑스어였지만 클레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태우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클레르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카페 근무가 끝나면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태우는 클레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클레르는 태온에게 프랑스어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태온의 세심함에 클레르는 점점 끌렸습니다. 언어 교환으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매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클레르의 수업 시간표를 외우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도서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클레르가 아르바이트로 저녁을 걸을 때면 태우는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해왔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해요라는 태운의 말에 클레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태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던 날, 태우는 클레르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은목걸이였습니다. 한국 전통 매듭이 달린 섬세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태우는 말했습니다. 이건 행운의 매듭이에요. 당신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요. 클레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다시 올 거죠?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당신에게로. 겨울방학 내내 두 사람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태우는 새벽에 일어나 클레르와 통화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클레르는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시장을 보여주며 언젠가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고 태온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온은 클레르를 온전히 보살폈습니다. 클레르가 시험 기간에 지치면 영양제를 챙겨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클레르의 작은 필요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태온의 모습에 클레르는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태온은 클레르를 캠퍼스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태온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클레르, 당신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클레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여름방학에 클레르는 태온을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만난 아버지와 오빠는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 진심으로 클레르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오빠가 태훈을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둘만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우리 클레르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린 아이예요. 부탁합니다. 태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클레르는 태훈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태훈의 부모님과 두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어머니는 클레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집에 잘 왔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훈의 가족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클레르는 긴장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비슷하게 과묵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클레르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수건, 그리고 작은 꽃병에 꽂힌 장미가 있었습니다. 편히 쉬어요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클레르는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등 클레르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클레르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클레르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봤습니다. 매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후 시동생들이 클레르에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클레르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밤 클레르는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가족이랑 비슷해요. 말은 적지만 마음이 따뜻하세요. 태훈은 클레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축복이에요. 클레르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한 클레르는 거의 매일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족을 위해 웃음을 되찾아준 경험이 있는 클레르는 한국 시댁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레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실수도 많았지만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듯했지만 점차 클레르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는 시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클레르는 프랑스 문화와 함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시동생들은 클레르의 서툰 한국어 실수담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르는 한국 요리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잡채 볶는 법을 시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가르쳐주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클레르가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 조절이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요리 비법이 하나씩 전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르가 가져온 에너지 덕분이었습니다. 클레르는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며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의 풍경, 음식,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프랑스 와인에 관심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프랑스 요리법을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나던 식사가 이제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클레르는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 이야기,
시동생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고 무뚝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클레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웃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결혼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르가 이틀만 시댁에 가지 않아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르야, 오늘은 안 와? 밥은 먹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클레르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클레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둘만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클레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르야, 고마워.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웃음이 생겼어. 아들들보다 네가 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클레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라 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네가 왔어. 이제 집안에 부드러움이 생겼어. 정말 고마워. 클레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클레르의 프랑스 가족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멸치볶음, 김 등 다양한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공 포장을 해서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클레르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돈어른께, 그리고 처남께, 우리 클레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제 마음입니다. 건강하세요. 클레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클레르 가족도 내 가족이잖아. 사돈들이 우리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거야. 이 일은 매달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절마다 다른 반찬을 만들어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김치, 가을에는 깻잎장아찌,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클레르 가족은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는 클레르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를 챙겨주시다니. 오빠도 말했습니다. 클레르, 너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어. 저런 분들은 흔하지 않아. 클레르는 두 가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가족의 소식을 한국 가족에게 전하고 한국 가족의 이야기를 프랑스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클레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뻐했지만 조용히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딸을 낳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아들만 셋인 집안에 처음으로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딸을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꿈이 이루어졌어. 클레르,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도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기 옷을 사고 장난감을 사며 할아버지의 역할을 즐겼습니다. 클레르는 프랑스 가족에게 영상통화로 아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클레르의 아버지와 오빠는 조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했습니다. 직접 안아보지 못해서였습니다. 클레르는 매일 한국에서의 행복한 일상을 프랑스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시댁 식구들과의 따뜻한 시간,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클레르야, 나도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될까? 오빠도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조카들 곁에서 살고 싶어. 클레르는 기뻐하며 태움과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어서 오시라고 해.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지. 6개월 후, 클레르의 아버지와 오빠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시댁 식구들 전체가 마중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클레르의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어머니는 클레르의 오빠 마티유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처남, 잘 왔어요.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공항에서 시댁으로 가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클레르가 통역을 해주며 두 가족을 연결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꾸민 방이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조명, 그리고 환영한다는 손글씨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클레르가 준비한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클레르는 두 가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묵에 잠겼던 프랑스의 집, 무뚝뚝했던 한국의 시댁, 이제 두 집안은 하나가 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며느리 클레르가 한국 가족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국제결혼 이야기나 가족 사랑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클레르의 가족처럼 사랑과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